네, 먼저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최진영 변호사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님, 손정혜 변호사님,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이렇게 5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바쁘게 흘러가는 지구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첫 번째로 가볼 나라 어딘가요? 처음은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 플러턴의 한 교차로로 가볼 텐데요. 여기에서요, 차들이 굉장히 쌩쌩 오가는 가운데 정말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당한 일이요? 네, 달리는 차 안에서 뭔가 떨어졌는데요.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좌회전하던 SUV 한 대, 조수석 쪽에서 뭔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생후 19개월 된 아기입니다. 네.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뒤 차량은 가까스로 급정거를 했는데요. 이후에 운전석에서 황급히 내려온 엄마가 아이를 다시 차에 태웁니다. 아니 19개월이면 잘 걷지도 못할 나이거든요. 네. 최진봉 교수님, 저렇게 작은 아이를 카시트도 없이 지금 차에 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카시트에 태워서 안전벨트를 매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네. 하지 않아서 지금 아이가 저렇게 위험하게 길거리로 떨어진 겁니다.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정말 다행이네요.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경찰은요, 아이의 어머니인 35세 여성을 체포를 했고요. 네. 여성은 현재 중범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부모는 반드시 카시트를 이용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다른 부모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저게 미국에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이 있는데요. 만 네. 6세 미만, 그러니까 유아 보호 장구를 반드시 설치하게 의무 조항이 있고요. 네. 소위 말하는 유아 카시트는 의무 사항입니다. 네.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적발이 되면 1회 과태료 6만 원에 처해지게 되고요. 이 과태료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에게 보호장구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도 아동학대로 의율할 여지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아이한테는 신체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있는 집들은 유아 카시트 필수입니다. 네, 정말 저렇게 카시트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과태료는 물론이고요. 정말 값진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으니까 카시트 착용 정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에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방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서해안가에 갔었는데 네. 미국의 동해안가 이번에도 뉴욕으로 미국이군요. 가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주택가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가다가 깜짝 놀라서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한 대가 있는데 길고 날카로운 얼음 덩어리가 차량 앞유리를 그대로 뚫고 박혀 있습니다. 네. 더 충격적인 건 내부 모습인데 깨진 유리 끝이 좌석 바로 앞까지 들이닥친 상황입니다. 최근에 뉴욕에 폭설이 내리면서 빚어진 위험천만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저게 고드름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차에 유니콘 뿔이 나 있는 것과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담 아나운서, 저게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 사람이 있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고드름 크기로 봐서는 굉장히 큰 건물에서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네. 저 주변에 사실 그렇게 큰 건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이게 연출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할 만큼 굉장히 고드름이 큰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 동부에는 엄청난 추위가 닥쳐 있습니다. 폭설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다고 네. 합니다. 지금 미국 동부 또 미국 본토 48개 이제 주의 평균 기온이요. 2014년 1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아까 네. 동부에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뉴욕시의 공립 학교들은 휴교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약 50만 명의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기상청이 이번 주말에 또 다른 겨울 폭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폭풍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최진영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 저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원인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컨대 인근에 있던 건물이 저와 같은 그 고드름을
제때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르는 과실 책임을 건물주가 져야 될 가능성이 있죠. 건물주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컨대 뭐 그 하늘에 있던 얼음덩이가 뭐 가다가 떨어졌다 하면은 그것은 바로 불가항력, 풍수의 재해의 영역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풍수의 보험 이런 부분도 들어보셨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저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자차 보험으로 이런 그 천재지변 특약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그에 따르는 보험으로부터의 그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면책될 여지도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그 천재지변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재해 보상 보험을 다 들어줍니다. 네. 혹시 우리나라 집안에서 인근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구청이나 이 구 이런 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본인의 재산, 재해에 대한 보험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봤을 때 미국보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회 제도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저런 일이 없는 게 뭐 제일 중요하겠죠. 저희가 미국 서부도 가봤고요, 또 동부도 가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럼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볼까요? 네,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챌린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거미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자꾸만 위로 올라가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같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유명 등반가입니다. 알렉스 호놀드가 세계 최고층 빌딩 중 하나이죠. 대만 타이페이 101 꼭대기에 올라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알렉스 호놀드 챌린지가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알렉스 호놀드를 따라서 타이페이 101 건물을 오르고 인증 영상을 찍는 챌린지라고 하네요.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알렉스 호놀드 예전에 다뤘었거든요. 며칠 전에 다뤘거든요. 네네. 그런데 굉장히 숙련된 등반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걸 따라하는 분들은 좀 일반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결국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올라갔던 알렉스 호널드 같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맨손 등반가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에서 가장 높은 요세미티 공원의 절벽, 엘 카피탄 여기도 지금 맨손으로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을 높이 사서 이번 그 대만 정부에서 오케이 해준 것인데 네. 임의적으로 저렇게 허락도 받지 않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주거 침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은 그거지만 본인의 생명, 신체에 큰 위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고 따라하는 건 좋지만 가족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큰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 저 인증 영상들을 좀 보면 많이 높게는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게 숙련된 암벽 등반가에도 굉장히 위험한 목숨을 건 미션이었습니다. 셀카 인증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안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 곳, 그 종착지가 어디일지 이담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은 두바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 특수 비행복을 입고 하늘을 활공하는 일종의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걸 하는 분들이 이제 윙슈트 선수들이라고 하는데요. 날개 옷을 입고 하늘을 날고요. 뭐 건물이나 절벽 이런 데서 고공 점프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치 슈퍼맨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분들이 두바이 상공에서 굉장히 멋진 걸 펼쳤다고 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특수 제작된 날개 옷을 입고 두바이 하늘을 가르는 선수들입니다. 건축물 한가운데에 있는 굉장히 좁은 구멍을 아주 빠른 속도로 통과합니다. 대형을 유지하면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데요. 이 건축물의 높이 무려 377m고요. 네. 이 선수들 낙하 속도가 당시 시속 200km였다고 합니다. 아니 보니까 제가 저 건물 안에 있었으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영화 촬영 중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최진봉 교수님, 네. 현실판 독수리 오영재 있다면 저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저는 박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윙슈트를 입고 가는 선수들인데 저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의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례 없는 공중 모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일본 누리꾼들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고 실감나는 영상 덕분에 몰입감이 최고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또 저런 에어쇼를 가능하게 한 이 기술이 뒷받침됐다는 게 정말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오후 6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음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